작은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바로 그랬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면 큰 다툼을 떠올리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던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별일 아닌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사소한 말 한마디, 그 작은 순간이 저를 흔들고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처음 본 순간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밝고 단정한 모습에 이제 아들에게도 따뜻한 짝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결혼의 시기가 남달랐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던 때는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마음이 무척 조급해져 있었습니다. 아들 장가도 보내야 하고 딸 시집도 보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한 듯 아이들을 제자리에 세워놓고 가야 한다는 부담을 크게 안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존재는 단순히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는 이제 한 가지 짐은 덜었다는 안도감을 주는 사람이었고, 제게도 남편의 빈자리를 함께 버텨줄 수 있는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투병으로 힘들어할 때 옆에 아들과 함께 며느리까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며느리를 더욱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새로운 식구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미래를 함께 지켜줄 버팀목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자연스레 기대도 커졌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 정성을 고마워하겠지 하는 생각이 늘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계라는 게 늘 기대만큼 흘러가진 않더군요.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도 모르게 작은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가족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졌는데 며느리에게도 그 의지의 마음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며느리의 말이 제 마음에 콕 박혀 오래 남았습니다. 사실 큰 잘못도 아니었고 며느라이도 의도하지 않은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괜히 조심스러워지고 며느리와의 대화가 예전만큼 편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오해가 마음속에 씨앗처럼 뿌려진 순간이었지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진짜 거리가 있는 걸까? 그 질문이 제 안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구체적인 순간은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래 남았던 그날의 장면. 갈등이라는 게 꼭 큰 사건에서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별것 아닌 일상 속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도 그랬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와서 저녁을 함께 먹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엌을 오가며 상을 차렸습니다. 멸치는 짜지 않게 볶고 된장찌개는 자극적이지 않게 끓이고 고기는 기름기를 빼내 부드럽게 굽고, 사실 제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정성껏 하면 며느리도 좋아하겠지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단순한 시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고 난 이후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아들 장가라도 보내놓고 가야 마음이 놓이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저릿했습니다. 남편은 몸이 아픈 와중에도 자식들의 앞날을 가장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결혼은 우리 부부에게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남편이 안심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에 대한 제 기대는 남달랐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을 잘 지켜주리라는 바람이 제 안에 깊게 자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빈자리를 함께 메워주고
아들과 저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가 되어주리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저녁상이었기에 며느리의 한마디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조금 짜네요. 순간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일 텐데 그 말이 마치 제 정성을 몰라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엔 좀 더 싱겁게 해야겠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투병 중일 때 저는 늘 앞으로 혼자가 되면 며느리와 잘 지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더 애정을 쏟았고 작은 말에도 예민해진 것이겠지요. 그런데 기대가 클수록 서운함도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의 짧은 한마디는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좋게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 되지. 꼭 저렇게 말해야 했을까? 그 순간부터 며느리와의 대화가 괜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속뜻을 곱씹게 되고 혹시 또 서운해질까 두려워 마음의 벽을 조금씩 세우게 되었습니다. 작은 오해가 씨앗이 되어 제 안에서 자라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서운함이 제 마음속에 어떻게 쌓여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했던 자책과 고민들은 어쩌면 남편이 옆에 없어서 그런 걸까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지요. 며느리가 한 음식이 조금 짜네요 라는 말은 너무 짧고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남아 점점 무겁게 자리 잡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저 무심코 나온 말이고 특별한 의도가 없었을 거라는 거리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꾸만 그날의 순간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하필 그런 말을 했을까? 그냥 웃으며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 이유는 남편의 병과 깊이 얽혀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던 시기, 그는 늘 조급해했습니다. 아들 장가라도 보내야 내가 편히 눈을 감겠다. 이 말이 제 귓가에 아직도 선명하게 맴돕니다. 그만큼 아들의 결혼은 남편에게 절실했고 저에게도 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존재는 단순히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탱해 줄 버팀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며느리에게 더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딸처럼 다정하게, 엄마처럼 다가와 주길 바라며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지요. 며느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은 단순히 음식의 간을 지적한 것이었을지 몰라도 제 마음에는 정성을 몰라주는 말, 나아가 앞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으로 번져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혼자 곱씹으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사실 별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을 키우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도 올라왔습니다. 하루 종일 정성을 들였는데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나올 말이 꼭 그거였어야 했을까? 서운함과 자책이 뒤엉키니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와 통화를 해도 예전처럼 편하게 웃을 수가 없었고 목소리가 조금만 차가워도 또다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혼자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괜히 거리를 두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하면 더 멀어질 텐데. 그럼에도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이미 제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었고 그 빈자리를 메워줄 거라 믿었던 며느리에게서 느낀 서운함은 배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오해였지만 저에게는 남은 삶을 함께해야 할 관계라는 무게가 얹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작은 말 한마디조차 가볍게 흘려보내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습니다. 혹시 내가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건 아닐까? 딸처럼 대하려 했지만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라 며느리인데.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라면 조금 더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와 실망, 애정과 서운함이 뒤섞여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오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며느리와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의 입장도 난처했을 겁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려 했는지, 그리고 그의 말이 어떻게 제 마음을 흔들었는지를요. 며느리와의 갈등을 속으로 곱씹던 어느 날, 저는 결국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털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 낀 아들이 얼마나 곤란할지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제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다 보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가끔 내 아내가 하는 말이 나한테는 조금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아들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엄마 마음도 이해하지만 아내도 자기 나름의 입장이 있어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괜히 예민하다는 뜻으로 들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을 보니 그건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 모두를 이해시키려는 그야말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사람도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오면 지쳐 있어요. 그래서 말투가 조금 퉁명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마를 무시하거나 불편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젊은 시절에 저도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말수가 줄고 말투가 차갑게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며느리도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제 상처에만 몰두하느라 그걸 보지 못했던 거지요. 아들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내는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해요.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늘 인정받고 싶어 해요. 저는 옆에서 그게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차갑다고만 생각했던 건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딸처럼 다가오길 바랐던 제 기대와 서툴게라도 잘하고 싶어 했던 며느리의 마음이 서로 어긋나 있었던 겁니다. 아들의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남편의 부재로 인해 무겁게 드리워진 가족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은 직후 아들의 결혼을 서둘렀던 건 바로 이런 순간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내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잘 버텨줘야 한다. 그 말이 아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들은 지금 그 약속을 지키듯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내 서운함을 안으로만 사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며느리와 직접 마주하고 대화를 해야겠구나. 아들이 불필요하게 중간에서 힘들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드디어 며느리의 속마음을 알게 된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며느라이의 진짜 이유와 그 속에 담긴 진심을요. 며느리와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된 건 아들의 중재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세 식구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자리에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내가 엄마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대. 그 말에 제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혹시 내게 불만을 쌓아왔던 건 아닐까,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어머니 앞에서 늘 긴장해요. 잘하고 싶은데 마음만 앞서다 보니 말투가 차갑게 들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나를 불편해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정작 그녀는 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더 긴장하고 있었다니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늘 감사해요. 그런데 그날 제가 피곤해서 무심코 한 말이 어머니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줄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오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무시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이어서 자신의 속마음을 더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딸처럼 다가가고 싶어요. 그런데 표현이 서툴러요. 회사에서도 늘 긴장하다 보니 집에 와서도 말투가 짧아지고 그게 무심해 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을 듣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위안 판정을 받고 결혼을 서두를 때 제 마음 한편엔 이 아이가 앞으로 내게 큰 힘이 되어주리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오히려 며느리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요? 제가 느낀 서운함의 이면에는 사실 며느리 역시 제 마음을 얻고 싶었던 진심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서운함이란 결국 상대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구나. 나도 내 방식대로 애정을 표현했지만 그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역시 잘하고 싶었지만 표현이 서툴러 오해를 샀던 것이겠지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말투와 방식 때문에 어긋났을 뿐 마음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런 대화 속에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온 순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때가 있었을까요?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던 그 소중한 장면을요. 며느리의 속마음을 들은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서운함이 오히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런데 그날 내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오래 남더라. 괜히 자꾸 생각이 났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내뱉자 눈물이 먼저 차올랐습니다. 며느리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잘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어머니 마음을 힘들게 했네요. 그녀의 목소리엔 변명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 마음속에서 단단히 굳어있던 서운함이 스르르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우리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내도 서로한테 서운한 게 아니라 그냥 표현이 달랐던 거예요. 이제 오해는 풀고 다시 웃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약간은 떨리는 손이 제 손바닥에 닿자 그동안의 오해와 벽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얘야, 내가 우리 며느리라서 고마워.
내가 괜히 마음이 좁아져서 내 진심을 보지 못했구나. 그 순간 며느리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 역시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눈물이 방 안에 고요하게 떨어지면서 오해와 서운함 대신 진심이 채워졌습니다. 남편이 투병하던 시절, 저는 늘 아들의 아내가 들어와서 우리를 함께 지켜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오히려 며느리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저에게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눈물은 그런 어긋남을 씻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함께 어우러진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이렇게 오해를 넘어 화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을요. 눈물의 대화가 있던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한결 편안해 보였고 저 역시 서운함의 짐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해가 사라지자 같은 행동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멀게 느껴지던 며느리의 모습이 이제는 서툴지만 다가오려 애쓰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집에 다시 왔을 때 저는 일부러 며느라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냥 함께 나누고 싶었고 그저 식탁에서 웃고 싶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진심일까? 하고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옆에서 분위기를 띄우듯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네. 그 말에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갈등을 끝내는 웃음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웃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참 따뜻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소소한 대화를 이어가니 그 시간이 왜 그리도 귀하고 행복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족은 결국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는 거지. 그 후로 며느리와 저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 제가 아는 반찬 비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수첩을 꺼내 열심히 메모하며 따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앞으로는 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저는 며느리에게 더 많은 걸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며느리를 내 기대에 맞추려 하기보다 그 아이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화도 한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괜히 조심스러운 말투 속에서 어색함이 느껴졌다면 이제는 웃음이 섞이고 진심이 더해졌습니다. 갈등이 있었기에 그 뒤의 화해는 더 따뜻하고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가 깨달은 점을 나누려 합니다. 가족이기에 상처도 크지만 결국 가족이기에 화해도 가능하겠지요. 돌이켜보면 며느리와의 갈등은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불어나 결국 큰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 그림자는 더 짙어져 우리 사이에 커다란 벽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대화를 했습니다.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눈물을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완벽하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오해와 서운함을 넘어서
다시 마주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요.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고 아들의 결혼을 서둘렀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아들 장가라도 보내야 마음이 놓인다. 그 말 속에는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결혼은 우리 가족에게 큰 위로였고 며느리의 존재는 단순히 새로운 식구가 아니라 남편의 걱정을 덜어주는 희망 같은 의미였습니다. 아마 그 기대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기대가 때로는 부담이 되고 서운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요. 이제 저는 며느리를 제 기준 속 이상적인 딸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가 가진 방식 그대로 존중하려고 합니다. 서툴지만 다가오려 애쓰는 모습, 표현이 부족하지만 진심은 담긴 모습,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도 잊지 않을 겁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던 아들, 그 다리 역할이 없었다면 우리는 쉽게 화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아들이 이렇게 가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제겐 더 없는 위로이자 감사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갈등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에 다시 손을 잡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린 뒤 웃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작은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용기 내어 대화를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때로는 눈물 한 번이 수십 번의 오해를 씻어주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